울창한 정글과 숲, 독특한 발리 문화가 만나 매력적인 곳,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 자연과 하나 되어 요가와 명상,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웰니스의 성지, 발리 여행의 핵심인 우붓을 이번 영상을 통해 지역 구분, 교통, 관광지, 투어, 숙소, 알찬 3일 일정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우붓 여행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발리가 워낙 큰 섬이고 우붓이라는 지역도 여행하기 넓은 지역입니다. 특히 우붓 여행자들은 우붓에 머물며 교외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붓 지역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붓 여행의 중심이 되는 우붓 시내. 우붓 시내에는 우붓 왕궁과 몽키 포레스트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와 맛집과 카페, 숙소가 몰려 있어 우붓에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뜨갈랑랑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계단식 논과 계단식 논을 보며 수영과 발리 스윙을 비롯한 각종 즐길거리가 있고 프라이빗한 숲속 리조트에 머물며 정글뷰로 수영과 휴식이 가능해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정글 리조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바투루산과 아궁산, 두 산 사이에 있는 호수가 있는 낀따마니 지역은 활화산인 바투루산의 하이킹이나 차로 올라가 환상적인 일출을 보고 칼데라 호수인 바투루 호수까지 감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우붓 근교 지역으로 우붓 근교 지역은 사실 범위가 넓은데 우붓에서 인스타 스팟으로 유명한 여러 폭포가 있고 정글 속을 달리는 ATV 체험과 아윤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등 다양한 관광지가 넓게 퍼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붓 시내는 우붓 원주민과 관광객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좁은 인도에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우붓 시내 메인 도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가 정체되어 있기에 우붓 시내 안에서 이동할 때 그랩이나 고잭과 같은 택시를 타게 되면 짧은 거리여도 한참 걸려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는 가급적 걸어가야 하며 걷기 힘들 땐 오토바이를 그랩과 고잭으로 불러 탈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갈랑랑 지역은 우붓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우붓 시내에서 뜨갈랑랑 지역을 가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반대로 뜨갈랑랑 지역에서 시내로 돌아올 때 그랩과 고잭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뜨갈랑랑에서 유명한 알라스 하룸이나 그 주변은 콜이 잘 잡히나 특히 뜨갈랑랑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리조트에서 콜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뜨갈랑랑 근처 리조트에 투숙하는 경우 시내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지 확인 후 투숙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낀따마니 지역은 우붓 시내로 복귀할 때 그랩이나 고잭이 잡히지 않아 비싼 로컬 택시를 타거나 낀따마니로 태워준 기사님과 왕복 요금을 협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택시보다는 투어를 통해 낀따마니 지역을 방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붓 외곽 지역도 복귀할 때 그랩과 고잭이 잡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어 상품을 이용하거나 기사님을 섭외해 택시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우붓 시내에 있는 관광지는 4-5곳으로 도보로 10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고 우붓 왕궁은 1007년대부터 1940년까지 실제 우붓 왕이 거주했던 곳으로 07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왕궁 외관은 발리 특유의 건축물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당시 예술품과 전통 무용을 보존하고 있어 발리인의 소울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스타벅스 옆에 있는 따만 사라스와티 사원은 왕궁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과거 무료로 입장했으나 현재는 50K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입장료를 지불하면 전통 의상인 사롱을 대여해 주는데 착용해야 입장 가능하고 입구에는 연잎이 있는 작은 호수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날 수 있으며 다리를 건너게 되면 발리 특유의 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옆에는 독특한 모양의 보라색 옷을 입힌 석상도 있습니다. 만약 사원 입장료를 주긴 아깝지만 멀리서나마 구경하고 싶다면 우붓 스타벅스에 들어가 카운터 왼편에 있는 연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따만 사라스와티 사원을 멀리서 구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몽키 포레스트는 왕궁에서 도보 20분 거리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입장료는 평일과 주말이 다른데 평일은 성인 80K, 어린이 60K, 주말은 성인 100K, 아동 80K입니다. 숲 안에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으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모습과 사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 위에서 뛰노는 모습,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미술관이 있어 원숭이를 테마로 한 미술 작품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큰 소리를 내거나 뛰거나 눈 마주치는 등의 원숭이를 자극해선 안 되고 가방, 휴대폰, 선글라스 등의 작은 물건은 원숭이가 채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왕궁에서 도보 15분 떨어진 짬뿌안 리치워크는 우부 트레킹 명소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울창한 정글숲 사이에서 잘 포장된 길을 따라 걷게 되는데 야자수와 논밭, 열대 식물을 보며 발리 시골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트레킹 중간에 음료와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매점도 있어 쉬어가기 좋고 약간의 오르막이 있지만 대부분의 길이 평탄하기에 트레킹이 쉽습니다. 입구에서 2~30분 정도면 트레킹 종점에 도달하게 되며 트레킹 끝에는 계단식 논뷰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점심쯤에 트레킹을 하면 그늘이 없어 덥고 힘들기에 그늘이 있고 쾌적한 트레킹이 가능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왕복으로 트레킹하면 약 1시간 소요되며 편도로 트레킹하길 원하면 그랩 택시나 오토바이로 트레킹 종점에서 내려 트레킹을 시작하여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것을 추천드리는데 트레킹 종점은 그랩이 잘 잡히지 않고 종점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면 내리막길로 트레킹이 수월하기에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부 시내 주요 관광지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시내에 숙박, 맛집, 카페, 마사지와 같은 부대 시설이 몰려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부 시내에서 차로 2~30분 걸리는 뜨갈랑랑은 계단식 논이 주 관광 요소인데 계단식 논을 배경으로 발리 스윙을 하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알라스 하룸의 입장료는 50K이며 발리 스윙, 짚라인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원색의 드레스를 대여해주고 드레스를 입고 발리 스윙을 타는 게 메인이며 그 외에도 짚라인과 공중 자전거를 비롯한 액티비티와 여러 포토존이 있어 우붓 여행자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 크레타야 우붓은 입장료 50K로 입장 및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계단식 논을 형상화한 3단 수영장이 있어 서양인이 많은 핫플이며 수영도 하고 테이블에서 음식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단식 논과 발리 스윙, 수영을 한 곳에서 하고 싶다면 티스 카페를 추천드리며 규모는 알라스 하룸, 크레타야 우붓보다는 작지만 풍경이 멋있어 인기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수영만 즐기고 싶다면 투카드 커피 클럽 정도 추천드립니다. 뜨갈랑랑의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낀따마니 지역은 우부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뜨갈랑랑에서 30분이면 도착하며 이 지역은 보통 지프 투어를 통해 여행하게 되며 가격은 1인 7에서 10만원입니다. 바투루산 지프 투어는 새벽 3시쯤 픽업하여 바투루산으로 이동해 지프차 위에서 일출을 감상하면서 차 위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이후 화산지대의 블랙라바가 있는 곳을 지나 멀리 바투루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은 일몰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투어 시간만 다르고 가격과 코스가 일출 투어와 비슷하기에 참고 바랍니다. 우붓 근교에는 다양한 위치의 관광지와 액티비티가 퍼져 있는데 특히 폭포가 유명하고 그중 칸토람포 폭포, 투카드 세풍 폭포 추천드리며 칸토람포 폭포는 입장료 25K로 사진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고 무료로 인생샷을 찍어주는 분이 있어 늦은 시간에 가면 대기줄이 길어집니다. 투카드 세풍 폭포는 입장료 30K로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식물이 몽환적인 풍경을 선사해주며 바위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오전이나 해질녘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흥리뿌란 빌리지는 시내에서 차로 1시간이고 입장료 성인 50K, 어린이 30K이며 일종의 우붓 민속촌으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발리 전통 가옥을 볼 수 있고 한쪽에는 소품이나 의상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대한 나무 포토존으로 유명한 바얀 엔시언트 트리가 있으며 우붓 근교는 범위가 워낙 넓고 이동시간이 길어 일일 택시 투어를 통해 근교 두세 곳의 관광지를 하루에 몰아서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붓 근교에 있는 아윤강에서 익사이팅한 래프팅을 즐길 수 있고 울창한 숲과 계곡 그리고 폭포까지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래프팅을 하게 되는데 약 2시간 소요되고 한 보트에 6인까지 탑승하며 현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기에 온 가족이 안전하면서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기에 강물이 줄어들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글에서 비포장 자갈길과 진흙길을 뚫고 ATV를 타는 액티비티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붓의 정글숲 사이에서 스릴 있는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과 ATV는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우붓에서 체험하는 요가는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에서 진행되기에 특별하며 특히 정글과 숲으로 우거진 풍경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기에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몽키 포레스트 근처의 하플, 요가반 정도 추천드립니다. 우붓에서 받는 마사지 역시 타 지역과는 다르게 자연을 보며 진행되는데 숲속 풍경과 바람, 새소리 등을 느끼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특별합니다. 점프한 트레킹 종점에 있고 야외 스파로 유명한 카르사 스파 정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으로 유명한 우붓에서 직접 은반지를 만드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반지 디자인 샘플을 보며 직접 고를 수 있고 본인 손가락 크기에 맞춰 작은 은 덩어리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반지로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붓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으나 크게 구분하면 3가지로 첫 번째는 1박 3, 4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숙소이며 사실상 오전에서 저녁까지 관광, 투어, 액티비티 등의 여행을 하고 저녁에 숙소로 복귀해서 씻고 잠만 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형태입니다. 우붓 시내의 좋은 위치에 있는 드위 푸트리 하우스와 뽕꿀찌꿀이 실제 4박 투숙했던 제로 그리아 우붓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박 10만원대로 3, 4성급 정도의 숙소로 객실은 적당히 깔끔하고 무난한 크기와 수영장이 작게나마 있는 형태로 몽키 포레스트 근처에 수영장이 작지만 발리스럽고 객실이 깔끔한 아누마나 우붓, 역시 몽키 포레스트 근처에 왕궁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 그린필드 호텔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호캉스를 위한 럭셔리 리조트로 뜨갈랑랑 지역에 많이 있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덕하yon 정글 리조트는 1박 60에서 80만원이고 발리의 라이스 테라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3단 수영장에서 정글뷰를 즐기고 인생샷도 남길 수 있으나 너무 유명해 몇 달 전 미리 예약해야 투숙 가능합니다. 뜨갈랑랑 지역에 있는 카펠라 우붓은 1박 100만원대의 초럭셔리 리조트로 우붓의 열대우림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만들었으며 총 23개의 객실로 프라이빗하면서 수영장은 독특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에코식스 발리는 대나무로 만든 밤부하우스와 독채 풀빌라로 유명하며 덩글에서 프라이빗하고 발리스러운 외관으로 1박 50만원 내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사리 럭셔리 리조트는 1박 20만원대로 이 중에서는 가성비로 객실이 깔끔하고 넓으며 덕하윤처럼 정글뷰 계단식 논 형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럭셔리 리조트는 대부분 우붓 왕궁까지 무료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붓은 관광 요소가 워낙 많아 최소 3박 이상 투숙을 추천드리고 위치적으로 여러 관광지로의 접근이 좋은 우붓 시내의 투숙을 추천드리며 저렴한 숙소든 호화로운 숙소든 기후 특성상 숙소 내부에 벌레가 있어 우붓에서는 1박 3, 4만원대의 가성비 숙소에 투숙하고 여기서 비용을 절약해 발리 남부 고급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추천드립니다. 우붓에서 관광으로 꽉 채운 3일 스케줄을 정리해보면 이른 아침 기상 후 모닝 요가, 오전에 우붓 시내 관광지 한 곳 방문, 이후 오전에서 오후는 투어와 액티비티, 외곽지역 관광, 해질녘에 우붓 시내로 복귀하여 노을을 보며 저녁 식사 후 카페, 술집, 마사지, 쇼핑 후 숙소에 복귀하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내 관광지 중 3곳을 추천하면 우붓 왕궁, 몽키 포레스트, 짬프한 트레킹이고, 오전에서 오후 투어, 액티비티, 외곽 지역 관광 중 3가지를 추천하면 첫 번째는 뜨갈랑랑 지역에서 발리 스윙 또는 수영하며 식사와 카페까지 즐기기, 두 번째는 낀따마니 지역의 지프 투어로 바투르와 상가 호수 관광, 마지막은 선택인데 아윤강 트레킹과 정글 ATV 패키지 또는 프라이빗 택시로 민속촌과 폭포 등 우붓 근교 관광지 방문, 이렇게 계획하면 우붓에서 3일을 알차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이드에 나온 장소는 더보기란에 구글맵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어서 우붓의 쇼핑과 맛집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가이드를 제작하는 그날까지 홍꿀치꿀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